자,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우선 검찰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의혹을 파악한 게 작년 말에 이미 했고 뭐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공교롭죠. 이게 파면이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 부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니까 네. 왜 이제야 이런 소식이 나온 거고 왜 이제야 부른 걸까요?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바로 이 녹취잖아요. 네. 사실 검찰은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건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작년 11월에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불소추 특권을 가졌던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마저 부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건 지난 2월 하순쯤인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향할 때이기도 하고요. 공천 개입 사건 역시 중앙지검으로 넘긴 직후쯤입니다. 네. 사실상 검찰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게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하고 구속 취소 풀어줬던 검찰이 재구속 수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상당한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취재가 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지난달 구속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목하는 게 바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직권남용 수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휴대폰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구속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즉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주일 뒤에 본격화되는 이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도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헌재 파면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치겠습니까? 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른 재판이긴 합니다. 탄핵 심판이 징계 성격이라면 형사 재판은 처벌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이 때문에 형사 재판은 범죄 입증이 탄핵 심판보다 훨씬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두 재판이 주요 쟁점이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 발령,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위치 추적 지시 등은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인데 모두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결국 헌재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형사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